그만큼 노른자 땅, 저기는 뭔가 될 자리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평균 연령이 되게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가 젊은 도시예요. 지방 도시를 보더라도 어디를 봐야 되는구나, 그런 힌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처인구나 교인구 쪽으로도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 물들지 않을까. 용인 얘기는 제가 뒤에서 짧게 언급하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언급을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용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기흥구나 아니면 수지구만 관심권에 있었다면 이제 처인구까지 관심이 어떤 그 흡수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처인구 전체가 다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과 일산을 비교해 보면 어떤 시세의 차이가 초반에 그 격차에서 많이 벌어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강남 접근성. 그리고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를 또 품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치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그 판교 같은 경우는요,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보겠지만, 처음에 이 땅을 개발하는 그 전전부터 그 땅에 대한 얘기가, 개발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노른자 땅, 저기는 뭔가 될 자리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판교에 대한 토지 보상 문제들이 굉장히 또 막 크게 부각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라는 것은 이미 좀 특정돼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판교를 품고 있는 분당, 그리고 판교를 품고 있는 성남은 여전히 인구가 굉장히 어떤 수요가 많고 또 도시의 가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일산 같은 경우, 고양시 같은 경우,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일자리를 계속 이제 테크노밸리 사업도 거기서 진행될 거고 변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GTX가 또 2년 뒤면은 개통을 할 거고, 물론 이제 강남 그 삼성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역까지 우선 개통을 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상 가고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재건축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산의 전망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통근 패턴을 분석한 이제 그 연구 보고서인데요,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료는 제가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네, 지금 보시면 곳곳으로 지역에 다 이 서울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 주변부로 연결할 수 있는 입지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수도권 결국은 다 앞으로도 전망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세종시 얘기 또 잠깐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자리라고 했을 때 어떤 행정도시로서의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것 역시 일자리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떤 행정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 그 도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세종시를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인구가 정말 지속적으로 늘었죠. 그리고 계속 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평균 연령이 되게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가 젊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평균 연령대가 다 다르지만 여기는 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계속 수요가 유입되면서 젊은 어떤 도시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출산율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평균 출산율이 0.78명이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 이상 출산을 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살기 좋고 도시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거기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만큼 도시의 힘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좋다라는 거죠. 사업체 수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중앙행정기관이 47개가 지금 이 세종시에 들어가 있어요. 국책기관도 16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도시를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가치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를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투자로도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세종시는 방송을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그 영상을
그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좀 됐기 때문에 못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세종시에서 이제 가장 이제 뭐랄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 중에 제일 이제 많이 무난히 보는 데가 세롬동이고요. 그리고서 여기 도담동 쪽 두 지역을 좀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부 세종청사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도담동이 입지적으로는 좀 더 좋기는 해요. 그런데 교육 여건 때문에 세롬동을 또 많이 보시는데요. 뭐 두 개 다 단지 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보면은 뭐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싸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락했던 폭을 보시면 지금 뭐 한 9억대 이렇게 하던 아파트가 막 지금 3억 한 4, 5천 이렇게 떨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단지를 막론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담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지금처럼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세종 관련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매수가 좀 빨리 결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세종시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도 되고 여기서 특히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아파트가 다시 회복될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빨리 사셔라.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힐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인기 단지고요. 뭐 시세가 8억대까지 갔다가 지금 뭐 4억 중반까지 내려왔으니까 가격 낙폭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좀 꾸준하게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기회가 많을 도시라서요. 한번 좀 그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MHJ님 퇴근하고 이제 오셨다고요? 아, 네, 반갑습니다. 복습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같이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죠, 뭐. 네, 그래서 세종시 얘기는 제가 이제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뭔가 결정이 안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이제 머뭇머뭇하다가는 좋은 기회는 이제 없을 것 같아서요. 뭐 제가 세종시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세종시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자, 내용을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고,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이제 수도권, 인천, 그리고 뭐 경기도, 서울은 사실은 뭐 굳이 우리가 많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들이고, 그런데 그 외 지역들이 사실은 일자리랑 연계가 상당히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들에 대해서도 좀 넓게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금 이게 지금 자료가 뭐냐면 국민은행에서 지역 협력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발행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산 그거에 대한 그 자료들을 제가 이제 그 전에 잘 갖고 있었던 자료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평택 공장이 이제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인, 기흥에 공장이 있고, 화성, 그리고 수원, 이렇게 요 지역, 요곳들에서 지금, 많은 생산량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거의, 전체의 80% 이상이 지금 이 수도권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자리가 거기에 다, 중요한 일자리가, 핵심 일자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에 이제 더해지는 게 용인에 이번에 남사업인지 이동업인지 그 사이인지, 아무튼 뭐, 저 나름대로는 지역을 봤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신 분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지역들도 이제 여기 더해지겠죠. 그래서 아직은 20년 정도 남아있는 사업, 20년까지 계속 진행될 사업이니까요. 당장에 이제 어떤 성과가 바로 보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수도권의 힘은 더 커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외 지역은 사실은 뭐 이제 충청 쪽에 청주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일부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호남, 대경 이런 지역들은 거의 생산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사업이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본다고 해도 그래 서울 수도권밖에 없겠구나라는 좀 답은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을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뭐 요거는 제가 그냥 얼마만큼 우리가 반도체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제 그 그래프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뭐 글로벌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SK랑 삼성전자랑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이게 2020년 자료기는 합니다. 이 그 보고서는 21년도에 나왔고 이제 자료는 20년도 자료예요. 근데 어떤 흐름이 크게 바뀌어지진 않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어떤 그 우위권에 있지만 지금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조금 지금 TSMC 같은 그런 기업들을 이겨 나가려고 지금 삼성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고, 그래서 용인 이번에 남사업에 진행하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들은 관심 계속 가지셔도 되고, 다 아까 우리 이미 언급했던 곳이에요. 그죠? 평택, 그리고 기흥. 용인 기흥구죠. 용인 기흥구. 그리고 화성, 수원, 이렇게. 여기는 사실 공장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붙어 있습니다. 평택 공장도 사실 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그 벨트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요, 디스플레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업은 이 충청권에서, 생산한 양이 많습니다. 거의 47%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산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또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생산하는 양이 또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시면 지역이 서울 수도권과 접하고 있는 충청권 정도에서 지금 생산량이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조금 넓게 보면 구미까지 보는 거고, 나머지는 아예 생산하는 곳이 없죠. 그래서 지역들을 보시면 어디가 중요한 지역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공장 말고 또 중요한 게 휴대폰이죠. 휴대폰 부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이 한 거의 50% 가까이를 수도권에서 생산합니다. 수원과 용인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LG에서도 생산했다가 요건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고, 삼성전기랑 휴맥스에서 용인 공장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미에서 한 40% 가까이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보면 나중에 제가 이제 전체적인 도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조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휴대폰과 부품 이렇게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품 수출에 어떤 그게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걸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가가 중요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장해 나가고 더 확실한 입지를 굳힐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동남권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하고 부산에서 거의 40% 가까이를 생산을 하고요. 역시 수도권에서도 생산합니다. 그래서 화성, 소아리, 그리고 부평 여기서 생산. 소아리는 이제 광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과 이쪽으로 좀 양분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동차 역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장을 내야 되는 산업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좀 더 가치가 높아지는, 부가가치 높아지는 사업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평택과 그리고 동남권에서 주로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울산, 창원, 군포, 평택 이런 지역들에서 수도권하고 그리고 이제 동남권에서 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충청권,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구미, 경주, 성주 이런 지역, 경산,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대경권에서도 좀 생산량이 좀 있습니다. 좀 양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볼 수 있으시죠? 네. 철강은 포항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한데 여기도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짚어 드리는 거예요. 포항과 구미 쪽에서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은 거의 거의 전체가 이 동남권 거제와 울산에서 조선소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조선 사업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어쨌든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힘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이거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거 그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네, 지금 보시면 수도권에 반도체가 80% 이상, 그리고 지금 요게 약간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자동차, 그리고 노란색은 휴대폰 부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평택, 기흥, 화성, 수원, 그리고 이천, 파주 이렇게
요 지역들이 뭐 부평은 이제 자동차까지 해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에서 볼 수 있는 게 아산 청주죠. 그래서 여기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금 크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주 온양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주 온양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거제, 울산은 조선, 그리고 동남권에 이제 울산, 부산, 창원은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 구미, 포항 이쪽은 철강이라든가 휴대폰 부품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딱 위쪽과 이쪽으로 양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앞으로 지방도시를 보더라도 어디를 봐야 되는구나, 그런 힌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연결했냐면요. 자, 지금 이제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맵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인구 얘기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띄운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도시가 소멸에 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은 지도예요. 보시면 수도권에 보시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이제 색깔이 짙은 그 초록색일수록 좋은 겁니다. 짙은 초록색일수록 좋은 건데, 뭐 지금 화성, 평택,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힘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 강화입니다. 강화 빨간색은요. 그러니까 빨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이 지도에서는요. 빨갈수록 안 좋고 더 초록색일수록, 짙은 초록색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천안, 그리고 세종시까지 굉장히 다 좋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도시가 원주시라든가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 접근성 좋은 도시들이다 보니까 일자리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에 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라든가 창원, 거제, 그리고 포항, 구미 이런 지역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소멸 위험에 대한 22년도에 3월 시점에서 이걸 본 거고요. 장래 인구 분포도 있습니다. 장래 인구 추계를 보시면 뭐 이게 무조건 맞을 건 아니에요. 2040년도에 그것을 예상해서 그린 것이니까. 하지만 국토연구원의 리포트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해 놓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 여기는 거꾸로 빨간색이 좋은 거예요. 빨간색일수록 좋고, 색깔이 푸를수록 반대입니다. 더 안 좋은, 이제 소멸에 갈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서울 수도권부터 해서 그 밑으로 흐르는 이쪽에 평택이죠. 평택하고 화성, 그리고 세종까지 이렇게, 요게 평택 화성이고, 이쪽은 천안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세종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된 이 자리는 굉장히 분위기 좋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부산부터 시작해서 울산, 구미죠. 그리고 아래에 거제라든가 창원 이런 지역까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도시들이 힘이 자꾸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옆에 있는 자료는 산업단지 현황 지도인데요. 이걸 다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보내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띄워드릴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여기 자글자글 많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많이 있고, 이쪽으로 많이 있구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래 인구 추계 분포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도권도 자료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렇게 보여드려 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빨간 색깔이 계속 탄탄한 어떤 인구가 계속 유지되는 지역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은 구로 쪼개놓은 거였기 때문에 여기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울 안에 지금 여기 노란색은요, 종로입니다. 종로에 산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인구 밀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 지도 보면서 느낀 게, 노원구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원구가 창동 상계의 신경제 중심지로 해서 이제 일자리들 많이 만들어질 것을 감안한 어떤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가 또 빨갛죠. 마곡지구가 있고 일자리가 탄탄한 자리다 보니까 강서구가 또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뭐 강남 송파 자체는 뭐 일자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보실 게 인천 서구, 그다음에 부천,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인천 남동구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화성, 평택, 분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건 판교겠죠. 그리고 뭐 이제 화성,
그리고 평택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계속 어떤 앞으로의 인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도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처인구나 규인구 쪽으로도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 물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사이드에 있는 그 도시들 뭐 그 이천 옆이 여주, 양평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도시의 힘이 약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강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핵심지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어떤 방향을 잡으시되, 내가 서울, 인서울 안에서 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경부 라인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경부축 라인에 있는 도시들, 용인부터 해서 그리고 뭐 수원, 화성, 평택 뭐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공급량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공급을 갖다가 소화시키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도시의 힘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쪽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각자 도시마다 테크노밸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확장시켜 주려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지금 어떤 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들,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넓혀서 본다면 저는 1기 신도시 정도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뭐 신도시 특별법도 그렇고 앞으로 인프라가 다 갖춰진 자리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들고 또 새로 택지 개발할 만큼 인구가 앞으로 더 확장되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기존의 도시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고, 아니라면 경부 라인 그리고 일자리가 넓혀지는 그런 자리를 보시는 게 맞으실 거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내가 사는 어떤 도시의 모습은,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성장하는 도시일까? 아니면 퇴보하는 도시일까? 이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를 조금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 상황에 너무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가격이 하락한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말고요. 조금 더 시야를 이렇게 넓혀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의 모습까지 그려보실 수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왜 멀미날 때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걸 막 나무 지나가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멀미나는데, 멀리 산을 보면 좀 멀미가 덜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조금 우리가 지금 울렁울렁한 이런 시장 분위기를 조금은 이렇게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면은 한층 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편안하시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